대선 후보 한마디에 잠잠하던 세종시가 다시 들끓고 있습니다. 데이터로 흐름을 읽는 채널 아파트 투자입니다. 2022년부터 반토막 났던 아파트 값이 최근 몇 주 사이에 수천만 원씩 오르고 있는데요. 정치뉴스 한 줄에 실거래 가격이 이렇게 움직이는 도시, 전국에 또 있을까요? 오늘은 다시 주목받기 시작한 세종시 아파트 시장을 분석합니다. 정말 반등일까요? 아니면 또 다른 기대감에 불과할까요? 오늘 영상에서는 세종시의 최근 거래 현황과 관련하여 지금 투자해도 될지 여부까지 데이터 기반으로 명쾌하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이런 정보 놓치면 또 후회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지금 눌러주세요. 2025년 4월 조용하던 세종시 부동산 시장에 이상기류가 포착됐습니다. 일부 단지에서 수개월 만에 수천만 원 오른 거래가 등장하며 시장 분위기를 반전시키고 있는데요. 그 중심에는 대선 기대감이 있습니다. 국토부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에 따르면 세종시 도담동 도램 15단지 전용 84제곱미터 타입은 2024년 12월 5억 4천만 원에 거래된 이후 2025년 4월 7억 원에 실거래되며 약 1억 6천만 원 상승했습니다. 불과 넉 달 사이 상승률 30%에 달하는 변화입니다. 이처럼 눈에 띄는 가격 반등은 단지 하나에서 그친 것이 아닙니다. 나성동 나리제 2단지의 경우 전용 면적 99제곱미터의 경우 2025년 2월 10억 8천만 원에서 4월 12억 8천만 원으로 거래되며 약 2억 원의 차이를 보였습니다. 보람동 후려울 10단지의 경우에도 전용 98제곱미터가 2025년 2월 6억 9천만 원에서 4월 7억 8천만 원에 거래되며 약 9천만 원 이상이 상승했습니다. 이 단지는 한때 최고가가 12억이 넘던 곳입니다. 하락폭이 컸던 만큼 반등 속도도 빠르게 나타난 겁니다. 이러한 움직임은 정책 기대감이 배경입니다. 최근 유력 대선 주자들이 잇따라 행정수도 완성, 세종시 대통령 집무실 설치, 국회 세종의사당 조기 이전 등을 공약하며 세종시가 다시 뉴스의 중심에 올랐습니다. 특히 정치권 전반에서 여야를 가리지 않고 세종과 서울 이원화의 불균형을 해소하겠다는 분위기가 퍼지자 시장에서는 이를 호재로 받아들이는 분위기입니다. 2020에서 21년 세종시 부동산은 분양가 5억짜리 아파트가 14억까지 치솟으며 지방 중 최고 상승률을 기록한 바 있습니다. 당시와 다른 점이 있다면 지금은 실수요보다는 기대감에 선제적으로 움직이는 투자자들이 많다는 점입니다. 실제로 KB 주간시세에 따르면 2025년 4월 기준 세종시의 아파트 매매 가격 지수는 0.34% 상승, 전국에서 유일하게 3주 연속 상승세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전국 하락세 속에서도 세종만 소폭 반등하고 있다는 걸 의미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건 이게 바닥 확인인지 아니면 일시적 반등인지 아직 확신하기 어렵다는 점입니다. 실거래가가 회복된 단지도 있지만 여전히 다수 단지에서는 매수세가 제한적이며 입주 물량이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네이버 부동산 기준 세종시 전체 매물은 2024년 말 7,800건에서 2025년 4월 현재 8,200건으로 소폭 증가한 상태입니다. 그만큼 거래는 일부에 집중되고 시장 전체가 살아났다고 보긴 어렵다는 이야기죠. 서울에 있는 국회, 청와대를 세종으로 이전하겠다. 행정 수도를 완성해 국가 균형 발전을 이루겠다. 앞의 말들은 거의 매 선거 시즌마다 반복되는 말입니다. 그런데 유독 세종시 부동산 시장은 이 발언들에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왜일까요? 첫 번째 이유는 세종시의 구조적인 정체성 때문입니다. 세종은 대한민국 유일의 계획도시이자 행정중심 복합도시라는 특별한 타이틀을 갖고 있습니다. 서울과 다른 점은 이 도시는 존재 자체가 정책에 의해 만들어진 도시라는 것입니다. 즉 정책이 곧 세종의 가치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경제 기반의 한계입니다. 세종시는 아직 민간 산업이나 자생적인 경제 기반이 약한 도시입니다. 한국고용정보원 통계에 따르면 2025년 기준 세종시 고용 비중 중 공공행정 분야가 31%를 차지합니다. 이는 전국 평균인 6.4%의 5배 수준입니다. 즉 공무원 도시입니다. 경제 흐름이 정부 정책과 매우 밀접하게 움직일 수밖에 없는 구조죠. 그래서 정치인이 이전하겠다 한마디 하면 세종은 실제보다 훨씬 큰 반응을 보이는 것입니다. 그것이 현실화되든 아니든 기대감 자체가 자본으로 전이됩니다. 세 번째 이유는 과거의 성공 기억입니다.
2020에서 21년 세종시는 갭투자 성지로 불릴 만큼 열광의 도시였습니다. 5억에 분양한 아파트가 14억에 거래되며 실거주 수요자보다 투자자가 시장을 주도했었죠. 많은 투자자들은 지금도 그때처럼 한 번만 더라는 심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뉴스에 반응하고 기대에 선매수하며 다시 이전된다는 말만 나와도 투자 자금이 일부 먼저 진입합니다. 그러나 이런 움직임은 근거 없는 낙관론으로 흐를 수 있다는 점에서 위험합니다. 지금도 많은 단지들이 전용 84제곱미터 기준 최고가 대비 4에서 7억 원 하락한 상태입니다. 금리 부담, 전세 약세, 입주 물량 등 기본적인 하방 요인은 여전히 유효하죠. 실제로 국토교통부 기준 2025년 세종시의 예정 입주 물량은 7,800세대, 이는 작년 대비 약 14% 증가한 수치입니다. 즉, 공급 부담은 아직도 진행 중입니다. 하지만 매수자는 빠르게 진입하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그건 단기 기대감, 바닥론, 그리고 리스크 감수라는 복합적 심리 때문입니다. 이런 흐름은 자칫 잘못 해석하면 또다시 묻지마 투자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세종시는 정치 이슈로 심리 반응하며 그로 인하여 실거래가 증가하여 단기 반등하는 구조입니다. 그러나 이 구조는 실제 경제나 수요 기반과 분리된 일시적 흐름일 수 있기 때문에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점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합니다. 2025년 4월과 5월 세종시 아파트 시장에 나타난 이례적 반등 흐름, 그 중심에는 뚜렷한 실거래가 상승을 보여준 단지들이 있습니다. 이번 파트에서는 실거래 데이터를 기반으로 가장 뚜렷한 회복세를 보인 단지 3곳을 소개하고 왜 이 단지들이 먼저 반등했는지를 분석해 보겠습니다. 1위. 도담동 도램 15단지 힐스테이트. 세종 도담동에 위치한 힐스테이트 전용 84제곱미터는 2024년 12월 5억 4천만 원에 거래된 후 2025년 4월 최고 7억 원에 거래되며 약 1억 6천만 원 상승했습니다. 실제 거래 건수도 2건에서 9건으로 증가해 거래량 자체도 회복세입니다. 도담동은 초등학교 밀집 지역이며 BRT 정류장이 인접하며 상업시설을 모두 갖춘 입지입니다. 정부 세종청사와 직주 근접한 실거주 최우선지로 상대적으로 하락폭이 과도했던 만큼 저점 매수세 유입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2위. 보람동 호려울 8단지 중흥 S클래스 에코시티. 보람동의 호려울 8단지의 전용 84제곱미터 기준 2025년 1월 5억 5천만 원에서 4월에는 8억 2천만 원으로 약 7천만 원 반등했습니다. 이 단지는 2021년 최고가 13억 8천만 원까지 찍었던 곳입니다. 세종시청 도보권 중심행정타운 인접해 있습니다. 국회 세종이사당 조기 착공 소식이 직접적인 자극이었고 전세가 회복세도 동반하고 있습니다. 3위. 나리째 2단지 리더스폴에. 해밀마을 3단지의 전용 99제곱미터는 2025년 2월 10억 8천만 원에서 2025년 4월 12억 8천만 원에 거래되며 약 2개월 만에 2억 원이 상승한 사례입니다. 이 아파트는 신축인 단지로 정부청사에 가까워 직주 근접의 입지 조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거주 입주자가 상대적으로 많이 입주한 아파트입니다. 이처럼 반등 단지들의 공통점은 실거주 중심 입지이며 과거 고점 대비 낙폭이 컸던 단지, 그리고 정책 수혜 가능성이 직접적으로 연결된 지역입니다. 즉, 단기적 반등이라기보다는 상대적 저점에서의 매수세 회복에 가깝습니다. 그러나 아직 다수 단지에서는 최고가 대비 40에서 60% 하락한 가격에서 횡보 중이고 실거래가 회복은 일부 단지에 집중된 비대칭적 반등이라는 점도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세종시에서 거래가 다시 살아나고 실거래가가 일부 반등하면서 지금이 저점인가, 이제 올라가는 건가? 라는 질문이 많습니다. 하지만 냉정하게 말해 아직은 완전한 회복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반등은 일부 단지에만 국한, 전체 시세 흐름은 아직 바닥 다지기 수준입니다. KB부동산 시세에 따르면 2025년 5월 기준 세종시 아파트 매매지수는 전월 대비 플러스 0.31%, 전국 평균보다 높지만 여전히 소폭 상승에 그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먼저 실수요자라면 이렇게 대응하세요. 거주 목적이라면 매입 시점 고민은 줄여도 됩니다. 전세와 매매 갭이 줄어든 단지의 경우 전세 대신 매입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신축 단지들과 실거주 중심 단지는 가격 안정성과 미래 가치 측면에서 경쟁력이 있습니다.
단 대출 부담 반드시 점검하세요. 금리는 여전히 3% 중후반에서 4% 초반대입니다. DSR 기준에 맞게 레버리지를 최소화한 구조로 접근해야 장기 보유가 가능한 안전한 진입이 됩니다. 입주 예정 물량 체크는 필수입니다. 2025년 세종시 입주 예정 물량은 약 7,800세대. 특히 고운동과 방곡동 일부 단지는 전세가 하락 여파로 갭투자 리스크가 큽니다. BRT 인접, 초등학교 도보권 등 입지 확실한 단지부터 선별 진입이 좋습니다. 투자자라면 이 점 반드시 유념하세요. 단기 시세 차익 노림수는 리스크가 큽니다. 현재 상승은 정치 테마에 기댄 심리 회복입니다. 즉, 정책이 가시화되지 않으면 언제든 다시 꺾일 수 있습니다. 선행지표 확인이 필요합니다. 거래량, 전세 회복, 미분양 물량 추이 등을 정밀 모니터링해야 합니다. 전세 회복 없이 매매가만 오를 경우에는 반등 지속 가능성은 낮습니다. 거래량이 증가하면서 전세 가격이 상승해야 비로소 반등 지속 신호라 생각합니다. 뉴스에만 의존하지 마세요. 정치인의 발언은 시장을 자극하지만 실제로 법안 통과, 예산 확보, 착공, 그리고 수요 전환까지 수년이 걸립니다. 그럼 언제가 진짜 기회일까? 매도 물량이 줄고 전세가가 회복될 때를 노리세요. 입주 물량이 소화된 후 잔존 매물이 감소할 때, 금리 인하 또는 제도 확정 등 확실한 변수 등장 시입니다. 이 세 가지 조건이 맞물리는 시점이 진짜 바닥이자 안전한 매수 타이밍입니다. 지금은 그 전 단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2025년 대선 이슈에 반응하며 세종시 부동산 시장이 다시 출렁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부 단지의 반등이 시장 전체를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지금은 진짜 반등 전의 심리 테스트 구간일 수 있습니다. 실거주라면 철저히 입지와 자금 여건을 따져보시고, 투자자라면 뉴스보다 실거래 데이터와 수급 흐름을 먼저 보셔야 합니다. 정책은 기대가 아닌 현실화될 때가 진짜 타이밍입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성공적인 선택을 응원합니다.